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오늘 뭔가 많이 허전하시죠? 네, 오늘은 한이쌤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 저를 두고 가셨는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있지만요.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는 마포 FM에서 임산부, 초보 엄마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서울 곳곳을 찾아가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등업 마을업, 저희가 네 번째로 찾아온 곳은 2018 서울 마을 미디어 축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강서 FM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강서 FM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강서 FM에서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 진행하고 있는 이원경입니다. 저는 강서 FM에서 마을 사랑방 이야기와 그다음에 무도사와 배추도사의 전설 타파를 진행하고 있는 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그 라디오 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특별한 그들만의 세상은 발달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이제 3명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렵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우리만의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즐거움 이런 것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마을 사랑방 이야기라는 걸로 강서 지역의 소식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 한 꼭지에 그 강서 지역에 전하는 전설을 극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무도사와 배추도사의 전설 타파라는 이름으로 라디오 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변사가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보여드려 볼까요? 네.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초록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애달프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있으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공공됐어. 그러면서 사랑 얘기라든지 슬픈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서에 있는 전설을 조금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실 이런 전설들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한 줄 두 줄을 조금 각색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직접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요 원래 꿈이라기보단 취미라기 그럴까? 이거 잠깐만 그냥 넘어갈게요. 제 옛날에 꿈이 방송하는 거였어요. 성우라든가 아니면 아나운서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취미생활로 해보고 싶다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방송반을 계속 끊임없이 도전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꿈은 접고 있다가 5년 전에 마을신문 저희의 까치신문이라는 강서 지역에 신문이 있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방송 강좌? 이거 모집한다는 광고가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여기서 내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해서 신청했고 신청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안 할래 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교육 끝나자마자 방송 만드세요 해서 뛰어든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제 낳고 제일 먼저 그 어려움 닥친 게 남의 시선인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어려웠던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게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거죠. 네. 불쌍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거 어떻게 키우지? 막 저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없애버리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겠다. 사람들한테 많이 좀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많이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저는 우리 아이를 그래서 세상에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놀이터에 데리고 다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그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 있어요. 뿡뿡이라고.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날 봤더니 거기에 꼬맹이들이 나와서 막 이제 뿡뿡이랑 춤추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데 우리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크겠다.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다운증 후군을 가진 아이거든요. 거기 한 줄 나와서 뭐 다운증 후군, 뭐 발달장애야, 출현 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아이는 다운증 후군이구나 하고 처음에 이렇게 봤다가 별반 다르지 않네, 뭐 춤출 거 다 추네, 뭐 노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인식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뿡뿡이도 제가 막 그 응모를 네. 하고 얘를 고정으로 해달라 막 이런 욕심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우리 그 발달장애인 부모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이제 분께서 라디오를 강서 FM이라는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한 코너를 만들고 싶다.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 아이들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래 한데 제가 손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나서거나 이런 여자가 아니고 조신하게 집에 그냥 가만히 책 보고 고상하게 있는 여잔데 아이를 위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부터 이제 뭐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 눈물바람 흘렸던 그 얘기서부터 해서 하나 커가는 과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를 세상에 많이 알려야겠다. 예, 그런데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네, 도전을 하게 됐죠. 저도 오늘 이거 촬영하기 전에 라디오를 듣고 왔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맨 처음에 시작 때 자기소개 그 세 분이 네. 자기소개를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누구이고 다운증 장애 아래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그냥 탁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사회적 시선도 네. 두려웠다는 게 있었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하고 정말 세상과 연을 끊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엄마들이 없을 거예요. 아이가 특별한 이제 우리가 일반 비장애 뭐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장애라는 걸 아는 순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지? 진짜 눈물만 막 몇 시간을 펑펑 울기만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울 때가 아니다. 살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요즘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돼 있잖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막 나오고 이런 엄마들 뭐 모임이 있고 한 거예요. 진짜 혼자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못 키워요. 진짜 힘들어서 숨어만 있게 되지. 근데 그런 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일단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났더니 내가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우울할 일이 아니구나, 다 같이 그냥 생활할 수 있구나, 어떻게 생활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 엄마들이랑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얘네들의 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 하나도 외롭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뭉쳐다니면 용감해지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쳐다보면 왜 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유모차를 읽은 엄마들이 막 3명이 갔어요. 근데 다운증 혹은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 염색체 때문에. 그래 갔더니 어머 다 쌍둥이인가 봐. 할머니들이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큰 힘이 돼서 저를 빨리 그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탈출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원경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아빠가 필리핀 출신 분이시고 엄마가 한국 출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자라면서 지금은 되게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저 때는 네.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또래는 제가 이주민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 또래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에 일본 도쿄에서 이주 관련 포럼, 전국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JFC 네트워크라는 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JFC가 자파니스 필리핀 차이나. 칠드런. 아, 칠드런. 그래서 네. 잘했어. 네, 그렇게 그런 일본, 필리핀의 이주 배경을 가진 2세 그 청년들의 네트워크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 청년들 무리를 만난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와, 이거 내 안심이 세상이다. 되잖아요. 안심이 네. 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아 여기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렇지 나도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라는 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저도 위로가 되었고 나아갈 용기를 저도 네,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공감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자들이 모여야 된다는 말, 그 네. 말이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약자들이 개별로 있으면 더 약해지거든요. 근데 작은 막대기가 뭉치면 더 강해지듯이 약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고 숨어있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아들이 장애를 갖고 네. 있다고 해서 네. 코피노로 속여서 필리핀에 보낸 맞아요. 그 기사 네. 다 네. 보셨죠? 네,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고 또 맞아요. 어떻게 댓글들 보면 코피가 코피노로 속여서 버렸다는 네. 부분도 저는 네. 너무 속상한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되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받아야 하는 그 사회적 시선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똑같지 않으면 안 네. 되는 거. 옆에 사람이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붙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양한이 존재가 되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혈연 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또 사회적 시선을 의식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남한테 지목받는 거, 남한테 관심 받는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튀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다양성만 인정이 된다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고 다 쉽거든요. 접근하기도 쉽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사회적 시선이라는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게 자꾸 우리가 느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차별이라는 게 되게 깊이 박혀 있고 퍼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혹시 두 분께서 일상에서 겪으시는 차별 이야기를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은 일찍부터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밝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밝히지 못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웬만하면 안 밝히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한 16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39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는 39에 젊은 여 남편 잡아먹었네. 팔자가 사나워서 네, 잡아먹었네. 맞아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늘상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가 그런 차별의 틀을 만들었어요. 너 어디 가서 잘못하면 아빠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어디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하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애들 그 친구 엄마들 만나도 아빠 있는 척. 선생님한테만 가서 사실 저희가 이러이러하니까 애들한테 안 밝혀주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너 아직 젊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괜히 그래봤자 이상한 것들만 꼬인다 라고 하면서 했고 또 심지어는 제 동생이 그때 그랬어요. 그냥 누구 만나러 가서 화장을 조금 빨리 했는데 빨갛게 했는데 언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때 제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언니 욕해. 어디 누구 남자 만나서 욕해. 그러니까 화장 빨리 지우고 가. 이랬어요.
그리고 거긴 작은 동네다 보니까 한 번은 제 친구가 왔었어요. 저 위로해준다고. 근데 남자였어. 근데 그 다음날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 여자 뭐 누구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감추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이 인터넷이 있었지. 저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추고만 있었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작은 애 선생님께서 그날도 가서 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울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께서 약하게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아들은 저희 아들은 이제 운석이는 너무 당당해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기 거 찾아가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약하시면 어떡합니까. 애들 키우려면요 운석이한테 배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시작했고 그 다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인터넷 속에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깨우쳤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있는 그 사별자들의 모임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냥 자기 벽에 그러니까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깬다고 얘기도 아무것도 안 들려. 그들은 자기 아픔에만 있는 거예요. 겉을 보이지 않지. 자기가 아픔에 있어서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실제 잘못된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좀 우리 약자들 뭐 약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치료할 수 있게 좀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여러 차별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차별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당하게 되면 이미 가진 그 시선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꼭꼭 담아두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남편이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 이러니까 한동안 전화하지 마 이러면서 다 밝히는 거 되게 용감한 거여서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느 가정마다 다 어려운 점이 하나씩 그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되게 큰 건데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사람 사는 거 똑같잖아요. 다 맞아. 어려운 점 갖고 있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에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이게 오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꽁꽁 숨기고 얘기를 못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서 이제 뭐 어딜 가나 뭐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런데 저도 불필요한 집단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하나는 이렇게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 됐다 불쌍하다 저를 그렇게 보는 시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받기가 싫어서 오해도 물론 있고 오해도 생기거든요. 막 웃고 있으면 너 그렇게 힘든데 왜 웃어? 안 웃어도 돼.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는 이제 변화해야 되고 차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아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학교 딱 가자마자 벌써 차별이 항상 느껴지는 게 반 이름 그 표말 이름 보통 1학년 1반, 2학년 1반 뭐 내지는 흰잎반, 꽃잎반 뭐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교육하는 반은 학습 도움반이에요. 전 그것부터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학습 도움반? 도움? 왜 도움이라고 하지? 표말부터가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잠재의식 속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뭔가 그런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함께 그냥 동등하게 해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가 작은 차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TV, EBS 광고가 JTBC 광고에서 사이사이에 발달장애 광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뭐 거긴 자폐성 장애 아이에 대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이랑 자폐성 장애인들이랑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해요. 사실은 워낙 돌발 행동도 많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안내가 나오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저는 참 크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면서 사람들이 일단 자폐성 장애들이 돌발 행동 이해하고 본다. 경계가 아니라 이해하고 본다. 한 번은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생기면 조금씩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렇게 단체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바뀌어야 할 집단은 선생님? 선생님? 우리 지금 기성세대 또 노년분들 이런 분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아이들도 교육을 이제 한 만큼 효과가 나니까 이 아이들이 쭉쭉쭉 자라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게 되면 그 아마 한 10년 후는 아마 사회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복지관이라는 데서 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교육도 뭐 웃음 치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 이런 교육들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계층 사람들이 다 골고루 이런 좀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차별이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학교가 물론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쓰는 말이라든가 뭐 장애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쵸. 정립이 안 돼서 네. 그런데 저 같은 애가 어릴 때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데 거기다 결손가정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편모스라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말도 안 나고 눈물만 펑펑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손가정 뭐가 결손이 나는 아빠의 사랑까지 애한테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편모는 뭐가 어때? 그걸 꼭 여기다 써야 돼? 굳이 쓴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바뀐 게 선생님들이 이걸 안 보여줘. 엄마들 앞에서 가정 상담할 때는 변한 게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는 쓰지 말아라요. 못 쓸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또 가서 뭐라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받는지 제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모르겠어서 지금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 그 개념이라든가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터 바뀌어야 된다. 학교에서 보는 시각과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건 정말 100번 동감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그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는 단체도 어떤 학교에서 다양성 관련 교육 문의가 들어오면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먼저 교육을 하겠다라고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 학교 이야기 하시면서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전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도 그런 뭐라 그랬지? 가족관계 뭐 조사서나 뭐 그런 가족 이름 네. 같은 거 적어서 네. 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귀화를 하셨어요. 귀화를 하셔서 그 전까지는 필리핀 이름으로 계셨었는데 칸이 한국은 딱 3글자만 적을 수 있도록 너무 적은 맞아.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엄청나게 긴데 네. 그때부터 저는 그 상자 속에 저를 가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상자를 넘어서 우리 아빠 이름 그냥 썼으면 됐는데 네. 그거를 저도 되게 늦게서야 깨달았고 아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3명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를 다 꽁꽁 숨긴 과거가 있다. 그런 거에서도 차별이 느껴지는 거죠. 음.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차별인 거예요. 이름이 꼭 진짜 3글자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도 이름을 꼭 한국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자신의 본 이름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체류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귀화를 하신다 하더라도 칸 넓혀주세요. 그 칸 얘기하니까 근데 제도적이라든가 사람들 인식의 차별도 있는데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 가진 차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힘들겠다. 정말 위로해 준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나는 힘들고 너는 좋다는 얘기지. 이러면서 비꼬아서 사람들의 위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선,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같아요.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다. 다만 장애를 가진 사회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래서 그 누구든 사실 저도 제가 오늘은 비장애인이지만 내일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그게 그냥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 바란.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장애가 아닌 거죠. 네. 그러려면 모든 편의 시설 이런 것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인식이나 시선 이런 것들도 다 바뀌는 거죠. 바뀌게 되면 장애가 장애가 아닌 거예요. 장애란 말 자체도 없어지겠죠. 하나의 사람의 특징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가수 클론 강원래라고 그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분도 이제 중도장애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휠체어를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한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장애는 극복을 해야 되는 극복을 한다는 게 뭔가 안 좋은 거에서 뭐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장애는 좋고 안 좋은 뭐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 개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해야 돼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난 뭐 강원래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맞아 그러네. 한 사람이다. 그냥 그 이제 불편함을 가진 그 사람이구나. 그거였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저도 막 대단하다고 박수쳤거든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사전 인터뷰 했던 그 내용에서 쭉 봤는데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은희님께서 자신의 차별 이야기를 하시다가 차별은 정말 차별의 연속이에요라고 하신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우리나라 사회 특히 여자들,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겪는 차별을 일반적일 거예요.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여자라고 이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렇잖아요. 딸 낳았어. 저것들 딸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딸 넷이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걔는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우리들은 찬밥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맞이기 때문에 맞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저는 그래도 대릴살이 얻어서 뭐 집안 어쩐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괜찮은데 둘째, 셋째는 사실 우리 할머니 차별 정말 눈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가족들도, 친척들이 그랬어요. 저는 딸은 살림미천? 살림미천이니까 쟤는 대학 보내지 말고 그 회사 취직시켜서 저기 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여자만 그래야 되는지 이런 차별을 겪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이제 학력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저도 굳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녔는데 스카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미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옛날에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한 여자가 무슨 사회생활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여자들은 또 배제시켜버린 거죠. 집에서 할 일 나면. 정말 듣기 싫은 게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뭐 일을 하래?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욱 하는 거죠. 여자도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막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기고 그나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 아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정말 무릎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치 안 보고 무조건 일만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50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 차별이에요. 이제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집에서 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연속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 남편 없는 여자다. 여기가 하나 더 됐는데 그것 빼고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쵸. 진행 때문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있는데 지금 던져버릴 뻔해서 듣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진짜 정말 차별의 연속이고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또 차별과 차별이 만나서 또 더 큰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선생님 알게 되면서 그것도 내가 장애인 차별했네. 그래서 그 칸이 차별했네. 근데 이 차별은 나쁜 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인 걸 알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될 건데 더 좋아지면 또 다른 차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꼈던 걸. 그래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우리 강서구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법은 이미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학교 다닐 권리 당연히 있는 건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짓겠다 했더니 주민들이 법을 따로 그냥 피켓 들고 결사한대. 지금도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 지연이 그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11월에 그래도 빨리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마저 지연이 돼서 또 부랴부랴 내년 3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1년이 지금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안에 그런 차별들이 남아 있어요. 법을 지정을 해놔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법 제정도 되면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이나 이 차별 이것도 차별이다라고 계속 우리도 알리고 교사나 전 예. 계층에 다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이 법안 제정과 함께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정말 배움과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소감과 또 차별이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감사해요. 그 기회가 저한테 참 부족한 저한테 떨어져서 늘 항상 이런 기회를 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의 대표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해서 저도 사실 우리 아이 다운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지만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기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쪽 이제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엮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부도 이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쪽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쉽잖아요. 맨 처음에 앉을 때 무슨 얘기하지? 머리가 하얗다가 끝나고 아까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 때문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잘했으면 잘했으니까 나 다음부터 더 노력 안 할 거잖아. 저는 늘 일을 하고 나면 끝에 항상 아쉬움이 한 40% 남아요.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은이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평등 업, 마을 업, 곧 당신의 마을로 찾아갑니다.